이뇨제, 안정제, 수면제, 변비약을 처방해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이런 병원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나비약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비만 클리닉 고르는 방법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전국의 대부분의 비만 클리닉 의사들은요, 아주 열심히 비만 환자를 돌보고 계시고요. 식약처에서 권고하고 있고 또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약물을 처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의 병원들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죠. 제가 지난번 나비약 영상에서 이 펜터민의 이 무서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약을 왜 FDA 식약처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비교적 오랜 역사 동안 또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환자들은 먹고 있을까요? 바로 약은 잘 쓰면 약이고요, 잘못 쓰면 독입니다. 나비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 또 그 약을 소비하는 환자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비약은요,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처방이 가능하고 구입이 가능한 약이죠. 그래서 의사는 이런 약물을 처방할 때 극히 주의를 해야 되고 처방과 관리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비약 자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비약을 적절히 사용해서요, 체중을 감량하고 성인병이 좋아지고 새 삶을 찾는 분들을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문제는요, 처방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일부 의사들과요, 무분별하게 병원 쇼핑을 해서 마구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이겠죠. 정부의 규제나 의사의 도덕성이 자율적으로 정화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기엔 우리는 너무 좀 급하고요. 환자분들이 스스로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좀 들어주세요. 제 얘기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만 클리닉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시라고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만 클리닉을 고르는 방법 첫 번째, 가까운 비만 클리닉을 가시라는 거예요. 유명하다 그래서 멀리 가셔가지고 막 줄 서서 약 타는 거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찾아가서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추천드립니다. 유명한 병원 가봤자요, 처방은 거기서 거기에요. 유명한 병원 처방전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요즘에 의사들이 다 노출돼서 다 알고 있어요. 가깝고 자주 찾아서 상담이 가능한 병원에 가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처방을 받고요, 내 몸에 대해서 올바른 상담을 하고 건강을 지키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요, 가까운 병원 다니세요. 멀고 유명한 병원이 아니라 가까운 병원 다니세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냥 약봉지 하나 주면서 이거 먹으면 살 빠져요, 이런 병원 가지 마세요. 약의 효과와 부작용은요,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해주지만요, 향정신성 약물과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의사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약의 효과는 무엇이고요, 이 약의 부작용은 무엇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시면 이렇게 하시고 너무 심하면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고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라는 병원을 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약을 타보니까 이뇨제, 안정제, 수면제, 변비약을 처방해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이런 병원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아무 설명도 못 들었는데 내 약에 이런 약이 들어있었어?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뇨제 한번 볼게요. 이뇨제를 비만약에 왜 쓸까요? 소변 못 봐서 비만 클리닉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몸이 붓는다, 그것은 대사의 문제고 또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일부 부종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뇨제를 써서 소변을 뺀다, 내 몸에서 물을 뺀다, 그래서 체중이 좀 줄었다, 그것이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일까요? 이뇨제 중독은요, 나비약 중독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콩팥도 망가져요. 여러가지 대사질환이 생깁니다. 이뇨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한 번 맞들이면요, 펜터민, 나비약보다도 더 심한 중독을 일으키는 게 이뇨제예요. 조금만 부으면 못 찾아요.
또 가서 이뇨제 먹고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절대 이뇨제 처방해주는 병원 가지 마시고요. 내 약에 이뇨제가 들어있으면 왜 이 약을 썼는지에 대해서 의사한테 반드시 물어보고요. 이 약 빼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안정제 처방해주는 병원들.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안정제가 내 약에 들어가 있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안정제를 왜 쓸까요? 펜타민은요 먹으면요 교감신경이 흥분되죠. 그럼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정제를 또 넣는 거예요. 그 약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또 다른 약을 써요. 이게 올바른 처방일까요? 그 약의 부작용이 있으면요 그 약을 줄여야죠. 그래서 안정제가 일부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정제를 나비약과 같이 쓰는 거는요 올바른 처방 절대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수면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비약 먹고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또 써요? 이거 약이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면제도 정말 좋은 약이 아니거든요. 펜타민에 중독돼서 나중에 그 병원을 자꾸 가게 되는 게 아니라요 수면제에 중독돼서 그 병원을 자꾸 찾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유명한 병원들 자기 병원에 자꾸 찾게 만드는 이유가 이뇨제, 안정제, 수면제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번째는 변비약이에요. 변비약은 일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나하고 상의도 안 했는데 내 약에 변비약이 들어가 있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병원들 주의하십시오. 네 번째는요. 한 번에 장기간 처방해주는 병원을 피하셔야 됩니다. 저 병원에 가면 한 달치 준대. 저 병원 가면 3달치를 준대. 이런 병원들 서로 소문내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좋은 병원 아닙니다. 저는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요 약물을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초기에는 일주일에 꼭 나오라고 해요. 이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하고 많이 싸우는데요. 근데 어떻게 처음 보신 분은 한 달치 약을 드립니까? 저용량부터 천천히 올려서 부작용은 없는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약을 드려야죠. 그래서 한 번에 장기간 처방해주는 병원이 제일 안 좋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비약 성지순례 하신다는 분들이요 초진에 가가지고 이만큼 한 달치 약 받아오면서 막 웃으면서 오시는 영상 보고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약은요 초기에는 일주일 정도 전후로 처방을 받으셔서 반드시 일주일 뒤에 한번 가보시고 또 그 용량이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오래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1, 2주가 제일 좋습니다. 계속 가셔서 그 병원에서 상담하시고 약물을 조절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처방해주는 병원을 피하십시오. 식약처의 강력한 권고사항에 펜타민, 나비약은요 3개월 이상 연속 먹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의사가 3개월, 4개월, 5개월 됐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처방해주고 환자도 그냥 주니까 먹고 계속 주네 그리고 먹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비약을 3개월 이상 처방해주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 가지 마십시오. 나비약 한 달 드셨네요. 나비약 2달째 드셨어요. 나비약 3달 드셨으니까 이제는 한동안 쉬셨다가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병원을 가시고요. 약을 2, 3개월 드실 정도가 되면 이제는 이렇게 줄이다가 끊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건강을 상담하고요. 내과적인 문제를 상담해주는 병원을 가십시오. 비만은요. 다양한 내과 질환을 유발합니다. 또 비만 약은요. 다양한 내과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과적인 상담과 진찰을 하면서 꾸준히 본인의 건강관리가 가능한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런 거 무시하고 살만 잘 빠진다고 좋은 병원이 절대 아니겠죠. 자, 일곱 번째는요.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가 상담해주는 병원을 가셔야 돼요. 약 먹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작은 부작용이라면 약사님이나 간호사가 상담해줘도 되겠죠. 하지만 큰 문제 부작용이라면 의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화통화나 문자, 카카오톡 상담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의사의 성의이고 환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덟 번째는요. 장기간 안전한 약물을 권해주고 상담해주는 병원을 가세요. 비만은요. 만성질환입니다. 그냥 단순히 몇 개월 나비약만 먹는 그런 치료가 아니에요. 꾸준히 내 몸을 관리하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체중을 관리하는 이런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만은 만성질환이며 꾸준히 관리하는 질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비약 말고도요 안전한 비만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요 1년 이상 지금 3년까지도 안전한 약물들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을 설명해주고 이런 약물들로 바꿔줄 수 있고 이런 약물들로 유지해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을 가십시오. 오늘은요 좋은 비만 클리닉을 고르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이슈가 되었지만요 이 내용들은 정말 제가 오래전부터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비만 약물은요 특정 의사만의 비법, 소위 비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노출이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처방 다 알아요. 다만 한 환자분을 의사가 관심 있게 진료하고 상담해서 그 환자에 맞는 약을 처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담당 주치의의 환자에 대한 애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상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